달러 투자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걸로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거든요. 100만 원도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냥 10만 원 가지고 하셔도 돼요. 작은 돈으로 1원, 2원. 만약에 내 투자금이 1,000원이에요. 예, 10% 100원 버는 연습을 하시고 100원이 진짜 벌리네? 그러면 10,000원 투자해야지. 이렇게 가시면 돼요. 금액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 없고 아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시면은 개념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달러 투자란 뭐고 뭐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달러 투자는 아주 간단한 게 환율에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보는 게 이제 더 적당한 표현이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환율이 1,200원입니다, 1,400원입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을 따라서 그 금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의 하방과 상방이 막혀 있어요. 역사적으로 데이터를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최저 환율이 한 700원, 600원 뭐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1달러를 사는데 600원에서 700원 정도를 주면 살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한 막 1,500원까지 왔잖아요. 이걸 토탈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면 1,200원 정도 수준의 중간가가 형성이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한 거는 박스권이라고 하죠. 이 갖춰진 금액 안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구나. 한없이 0으로 떨어지지도 않고 한없이 오르지도 않고 이 안에서만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언제 투자를 시작하느냐는 중요치는 않아요. 왜냐면 텀을 뭐 조정할 수도 있고 투자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보자분들한테는 중간가가 1,200원이니까 1,200원 아래에서 하면 잃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그때 출발을 하시고 1,200원 이상에서는 거래를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요. 상방과 하방이 닫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높든 낮든 저는 끊임없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구조이긴 해요. 다만 저도 환율이 떨어져야 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기를 내심 바라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높은 상황에서도 투자를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운더리가 정해지면 내가 할 일은 되게 단순해요. 내리면 사고 더 내리면 또 사고 오르면 그것만 파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환전수수료 때문에 이게 안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토스 같은 경우는 환전수수료 무료예요. 다른 뭐 증권사나 이런 곳에서 사면은 0.1% 정도로 아주 낮은 수준이긴 한데 그걸 계산하려면 힘드니까 그냥 토스에서 거래를 했다라고 할게요. 제가 달러 환율은 어떻다고 했어요? 계속 변동한다고 했잖아요. 일정한 바운더리 안에서 그 기준을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예측력이 있어서 잘 그 구간을 갖다가 좁힐 수만 있으면 더 적은 자금이 투여가 되겠죠. 예를 들면은 한 1년 이내에 지금 환율 기준으로 할게요. 지금이 1,480원 정도 수준인데 내가 봤을 때는 아무리 하락해봤자 1,400원 아무리 올라봤자 1,500원일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맞아떨어지면 그 안에서만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팔면은 투여되는 자금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또 굳이 그걸 맞출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은 이 세트를 여러 개 가져가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1,480원 구간에서는 10번 나누어서 사는 걸로 세팅을 해요. 1,450원에서 달러 투자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1,440원이 하방이어서 이 사이에서는 움직일 거라고 내가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원 떨어질 때마다 100만 원어치를 사고 1원이 오르면은 수익을 얻으면 100만 원 투자했으니까 1,000원 버네요. 1,000원의 수익을 얻는 그런 투자를 하면은 50원부터 쫙 떨어져요. 40원까지. 그럼 10번 샀겠죠. 예, 텐스플리죠. 그리고 오르면은 이 사이에서 계속 사고팔고를 반복을 하면서 1,000원씩을 계속 벌어들이는 거예요. 아주 운이 좋아가지고 이게 1년 동안 지속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나는 맥스 1,000만 원 돈이 항상 다 들어가 있진 않겠죠. 왜냐면 1,445원에서 오르락 내리락 1원 정도의 차이를 두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 여기서 했다면은 200만 원만 투여해도 되는 거였죠. 근데 이럴 일은 거의 없으니까 10원 안에서만 계속 움직인다고 생각하면은 1,000만 원으로 매일매일 아니면 운이 좋으면은 매 시간 1,000원씩을 계속 벌어들이는 구조가 나오겠죠. 근데 내 예상을 빗나가고 갑자기 환율이 폭락을 해서 갑자기 1,300원으로 떨어졌어요. 얘는 거래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겠죠. 그리고 1,000만 원은 물렸겠죠. 이 물린 거는 달러 투자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기예금 5% 정도 되는 정기예금 현재 가입할 수 있어요. 그거 넣어놔도 되고 아니면 미국 주식 투자해도 돼요. 얘는 그렇게 활용하면 돼요. 패자부활전이라고 제가 부르거든요.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 쉬는 게 아니라 돈을 벌면서 이자 수익을 얻으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1,300원으로 또 떨어져요. 여기서 다시 출발해요. 1,300원에서 1,290원까지 대응하는 걸 또 만드는 거예요. 전략을. 전략 1, 전략 2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은 연간 10%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10%는 제가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사실은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가 10%예요. 이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고 1450원에 산 애는 1451원이 되면 팔아서 1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1440원에 산 애는 1441원이 됐을 때 팔아서 1000원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건 예를 들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제가 1원 수익이면 팔게끔 세팅을 하지는 않았겠죠. 5원 정도 올랐을 때 수익을 얻게 했겠죠. 그러면 5,000원이잖아요. 이 금액이 더 커지죠. 거기다가 이게 계속 가동이 되는 상황에서 돈이 벌리는데 100만 원만 투자했겠어요? 점점 금액이 커졌겠죠. 어느 순간에는 1000만 원을 한 번에 투자하는 상황이 벌어졌겠죠. 1억 원을 가지고 1000만 원이면은 5,000원이 아니라 5만 원이 되겠죠. 이게 하루에 5번만 거래돼도 25만 원을 하루에 벌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1억 원으로 하루에 25만 원의 수익을 얻게 되면은 이거 뭐 당연히 매일매일 반복될 수는 없지만 대략 수익률이 10%보다는 훨씬 높을 텐데 제가 지금 한 7년, 8년 정도 달러 투자를 했는데 한 번도 돈을 잃은 적이 없어요. 사실 투자라는 게 정말 돈 버는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대표님. 왜 그 중에서도 달러 투자인지.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 어디에 투자하느냐하고 어떻게 투자하느냐예요. 근데 주식 투자를 만약에 하는 경우에 어디에 투자하느냐에서 많이 걸리죠.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선정해야 되니까. 부동산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를 사야 될지 무슨 구에 있는 걸 사야 될지 어디에 투자하는지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달러 투자는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달러 사면 돼요. 문제 하나가 해결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투자하는지만 신경 쓰면 돼요. 또 중요한 게 제가 아까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면은 연간 10% 정도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예적금보다는 낫겠죠.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하고 비교했을 때 장점은 큰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부동산 투자는. 그런데 이 달러 투자는 제가 심지어는 그냥 1달러를 사고 팔고를 계속 반복해보세요 라고까지 얘기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100만 원 정도로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진짜 운이 세상에서 가장 나빠가지고 잃는다고 해도 10만 원을 잃기가 힘들 거예요. 물론 10만 원 벌기도 힘들겠죠. 하지만 그렇게 안정적이고 좋은 그런 자산으로 하는 투자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물려요? 그냥 정기예금 넣으세요. 그럼 1년에 5%씩 버니까 100만 원으로 10만 원 만들기 어려운데 2년만 버티면은 이자 나오네요. 여러분들 달러 투자를 오래 하시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지금 환율이 오르는 게 나한테 유리한지 떨어지는 게 유리한지 잘 모르는 순간이 와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돈은 계속 벌리고 신경은 또 쓰지 않아도 돼요. 저는 지금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내가 달러를 많이 갖고 있긴 한데 돈을 번 건지 아니면은 나는 원화 자산이 더 많잖아요. 또 그럼에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원화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치면 이건 잃은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현하지 않은 손실은 확정된 게 아닌 것도 있지만 평가 손실, 평가 손익일 뿐인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샀어요. 그럼 내가 살고 있어요. 이 가격 변동에 따라서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내가 팔 때 가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달러 투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산소처럼 매일 먹는 밥처럼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1000원씩을 벌어주는 그런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2달 동안 100억 원 정도 거래해가지고 500만 원 정도 벌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총 시간이 아마 1시간이 안 될 거예요. 연간 10% 정도는 1년 정도면 충분히 누구나 가능하고 만약에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한 3억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3억 정도의 10%니까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은행에 넣어놨다라고 하면 3% 정도의 이자 수익이라고 한다면은 10억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지 한 달에 300을 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막 세금도 떼야 되고. 근데 만약에 이 달러 투자가 됐던 주식 투자가 됐건 1년에 10% 정도의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실력과 경험과 자본을 만들어내서 갈 수 있다면 3억 원 정도만 있으면 그게 만약에 빨리 달성을 했어. 내가 30대에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회사에서도 300만 원 벌고 자본소득으로도 300만 원 벌 수 있는 구조가 나올 거고 50대에 은퇴하고 나서 어떤 실력과 경험을 쌓게 되면은 3억 원만 모아 놓으면은 그냥 생활할 수 있을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24시간 내내 환율은 거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환율창 계속 보면서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저 같은 경우에는 심심해서 보기는 하는데 투자를 위해서 보지는 않아요. 만약에 수동 매매일 경우에 이런 프로그램을 굳이 이용하지 않고 나는 그냥 5원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하고 5원 이상 오르면은 팔 거야. 그래서 5,000원 정도씩 계속 버는 달러 투자를 할 거라고 마음을 먹고 나면은 계속 들여다볼 필요가 없는 게 안 들여다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때도 있어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내가 5원 떨어지면은 살 거라고 마음 먹었는데 아침에 부장님이 불러가지고 회의를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나 아까 살려고 했는데 5원 떨어져서 못 샀네 하고 회의 끝나고 봤더니 10원이 떨어져 있네? 더 싸게 샀잖아요. 개꿀.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팔 때도 이걸 계속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5원이 딱 오르는 순간 팔면 좋은데 심지어 4원밖에 안 올랐는데도 이거 다시 떨어질까 봐 팔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점심시간이든 아침에 출근할 때 지하철 안에서 잠자기 전이든 이렇게 보고 투자를 해도 돼요. 지금 달러가 계속 꽤 높은 편이잖아요. 본인이 판단할 때 한 1,300원 정도 이하면 나는 뭐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도 하나도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라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1,000만 원을 나는 달러로 보유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에 100만 원만 사세요. 그리고 나서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세요. 근데 이렇게 추가 매수만 하면 돈을 벌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세븐 스플릿으로 하면 물리면 오히려 자기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1,000만 원어치를 다 살 테니까 계속 떨어지기만 하면. 그럼 잃을 게 없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싸게 산 거고. 그렇게 하시는 걸 보내드립니다. 저는 엔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까지만 해도 엔화가 1,000원 이하였기 때문에 달러 투자 메커니즘은 이러한데 달러 투자하지 마시고 엔화 투자하세요라고 지금 한 3, 4년은 떠들었을 거예요 제가.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3, 4년 동안 저 욕을 하더라고요. 엔화는 안 오른대요 이제 다시는. 저는 가격 예측 못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1,000원 이상까지는 오르지는 않겠어요? 라고 계속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 하면서 저는 돈 잘 벌었는데, 그 욕하던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금 오늘 1,023원까지 올랐거든요. 지금 이제 사기 시작해요. 저는 이제 안 사는데 그분들은 더 오를 것 같다고 이제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 좀 관심을 갖고, 지금 미국 주식, 국내 주식 너무 좋잖아요. 지금 저는 달러 투자, 엔화 투자로 정기적자도 이루고 돈도 많이 벌고 했지만 오히려 그냥 국내 주식, 미국 주식 쪽 더 관심 기울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지금 달러 투자, 엔화 투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정적으로 10%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니까, 그리고 쉽다고 했잖아요. 어디에 투자하는지가 생략되니까 경험만 가지시라고. 진짜 1달러만 하시라고요. 지금은 아예 안 하는 거는 비추. 1달러, 10달러 작은 금액으로 한번 돌려보시고, 진짜 내가 돈 벌려고 하는 투자는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보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도 제가 종목 찍어 드릴게요. 나스닥 추종. 근데 레버리지는 절대 안 돼요. 인버스도 안 되고 3배 레버리지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S&P 추종하는 VO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아까 슈드라고 말씀드렸던 SCHD인가? 배당주는 그 3개 ETF를 7번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냥 이것도 초보자용으로 찍어 드릴게요. 5%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하세요. 3% 상승하면 파는 걸 계속 반복하세요. 그냥. 그러면은 큰일은 안 일어날 거예요. 참고로 저는 ETF 안 하는데 이번에 큰 하락이 나와가지고 그 ETF 그걸 지금 시작했어요. 저도 지금 되게 좋은 시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제가 미국 주식 떨어질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몰랐다니까요. 근데 떨어지면 자금에 투입되게끔 설계만 해놨던 거예요. 그냥. 근데 만약에 안 떨어져요? 그럼 투자 안 하면 되잖아요. 다른 투자할 게 차고 넘치는데 굳이 그것만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투자 철학 중에 하나가 한 우물을 파면 하나의 우물만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여러 개 미국 주식 투자도 하고 한국 주식 투자도 하고 달러도 사고 엔화도 사고 가상화폐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한 분야에 정통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자산에 분산 투자도 하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도 하고, 이게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투자로 연간 10%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냐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근데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발견하셨는지 사실 궁금하고, 언제부터 하셔서 지금 한 번도 잃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시작 시기부터 들을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 정도가 되고, 이걸 알게 된 계기는 아주 간단했어요. 제가 회사에서 쫓겨나다시피 해갖고 육아휴직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해외에 가가지고 뭔가를 조모할 일이 생겼어요.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0,000였어요 당시 기준으로. 1,000만 원 정도를 인출을 해가지고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근데 환전을 작은 금액 환전을 할 때는 제가 환전 수수료 뭐 이런 거 잘 생각을 안 했었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거는 좀 환전 수수료 우대를 크게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찾다가 한 90% 이상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90% 환전 수수료 우대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수수료 우대를 안 받으면 1.75% 정도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 17만 5천 원을 수수료 내야 돼요. 1,000만 원을 환전을 하면 17만 5천 원이 날아가는 개념인 거죠. 이게 환전 수수료 우대를 받으려면 1.75%가 아니라 0.175%로 낮아져요. 그러면은 17만 5천 원이 아니라 17,500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해외에 나가려고 딱 하는데 그게 일정이 취소가 돼버렸어요. 재환전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재환전하면 또 17만 5천 원 또 날라가요. 근데 다행히 당시 은행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일 텐데, 환전했을 때 수수료 우대율을 재환전했을 때도 똑같이 우대해줘요.
제가 살 때 17,500원 냈잖아요. 그리고 또 팔 때 또 17,500원 재환전할 때 35,000원 정도가 날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 그 일주일 사이에 환율이 오른 거예요. 한 13원 정도가 올랐나 보네요. 10만 원 정도가 더 통장에 찍힌 거예요. 저는 1,000만 원에서 35,000원이 줄어든 금액이 제 통장에 들어올 줄 알고 있었는데 1,010만 원이 통장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냥 환전했다 재환전했을 뿐인데 사실은 이게 그 달러를 매수하고 매도한 거였던 거죠. 제가 이걸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처음으로 100만 원 가지고 출발을 해본 거예요. 100만 원으로 한번 넣어봤는데 그걸 5천 원을 벌고 팔아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 팔고 나니까 다시 내려가더라고요. 원래 내가 샀던 가격으로 또 샀어요. 근데 좀 이따 또 오르더라고요. 또 팔았어요. 5천 원을 벌었는데 또 5천 원을 벌었어요. 10,000원을 벌었네요. 이걸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이 메커니즘이 만들어진 거예요. 투자를 한 5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출발을 했고 이게 복리로 계속 불어나면서 제가 첫 달러 투자 시작한 그 해에 나중에 한 1억 정도의 자금이 굴러가는 구조가 됐고 1년 후에는 투자금 1억으로 1억 원 정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달러 투자는 대단한 게 세금이 없어요. 실제 수익이 1억 원이면 한 연봉으로 치면은 거의 뭐 1억 한 7천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연봉이 그 정도가 안 됐는데 달러 투자로 1억 원을 벌게 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회사 다닐 필요가 없어졌죠. 제가 40살까지는 예금하고 적금의 차이를 몰랐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늘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금이라는 것도 해본 적도 없고 적금이라는 걸 해본 적도 없어서 그 차이도 모를 정도니까. 근데 40대이신 분들이 일단은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갈 시기예요. 왜냐면 자식도 있고 부양할 부모님도 생기고.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성공을 했잖아요. 자산을 원하는 만큼 얻었잖아요. 가장 고마울 때가 언제냐면은 부모님이 어디가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갔을 때 제가 괴물이 안 될 수 있더라고요. 아버님이 어디가 안 좋으시대요. 치료를 받아야 된대요. 그때 빨리 치료 잘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지 돈이 많이 들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부모님이 되게 위중한 어떤 상황에 처했는데 불구하고 이거 돈 얼마나 들까? 이걸 걱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 자신이 너무 이제 자괴감이 들고 근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거잖아요. 그리고 40대의 문제가 뭐냐면 노동력이 이제 가치를 다 할 나이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40대 정도가 아마 연봉도 가장 높고 20, 30대보다 당연히 높겠죠. 경력도 쌓이고 노하우도 쌓이고. 그런데 피크라고 하죠. 그게 이제 지나고 나면은 회사에서 이제 잘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당장 대기업의 임원이었던 분들이 막 경비원 생활을 하셔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일용직으로 가셔야 되고 또 그것마저도 구하기가 힘들다라는 게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불안감인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회사에 쫓겨나다시피 하고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인 육아휴직을 했을 때 아니 이거 뭐 먹고 살아야 되지? 그리고 다행이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내가 육아휴직을 했으니까 다시 돌아가기라도 할 수 있지. 만약에 지금 은퇴를 했다면 나는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돈에 미쳐 살 걸, 돈에 대해 공부할 걸, 투자에 대해서 공부할 걸. 그런데 비교적 쉽고 안전한 방법이 존재하잖아요. 저도 40대 즈음 해가지고 이 달러 투자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내가 자본소득으로 300만 원을 버는 일이 가능하구나. 그리고 꾸준히 매달 벌리는 걸 제가 목격하고 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룬 거구나 라고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 그 이상의 돈을 계속 벌어왔어요. 지금 한 7, 8년 정도 됐네요. 지금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제자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로또하고 연금 복권처럼 앞으로 쓸 돈 한 20억을 한 방에 만드는 방법도 있고 이게 로또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금 복권을 말하는 거예요. 매월 300만 원을 만드는 거. 매월 300만 원을 만드는 건 제가 아까 3억으로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1억 원으로 100만 원 만들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는 건데 저는 진짜 운 좋고 시대도 잘 만났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그걸 조기에 달성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한 달에 달러 투자만으로 100만 원 만드는 거는 1, 2년 정도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40대인 분들이 지금까지 멀어놓은 돈이 있어서 초기 자본이 있어야지 그거 가지고 아파트도 갈아타거나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어느 정도 비교적 좀 큰 돈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현금 흐름을 만드는 투자는 투자 실력이 더 오히려 좀 더 들어가요. 운보다는. 데이터와 숫자와 시간이 만들어낸 그냥 산물이에요. 자본이 많지 않은 분들도 지금 40대라도 빠른 시간 안에 작은 자금으로 현금 흐름 창출하는 방법을 배워 놓으시면 분명히 아직까지도 기회가 있고 저도 40대에 그걸 만들었다니까.